안녕하세요. 망고언니입니다. 경기도지만 지역번호 02를 쓰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죠? 광명, 과천처럼 서울과 인접해 있는 곳인데요. 오늘은 올해 상반기 입주 예정인 광명시 7호선 철산역에 위치하고 있는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광명시는 서울 서부 지역인 금천구와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죠. 실제로 걸어서 다리 하나만 건너도 서울이니까 경기도 중에서 서울 접근성 측면에서 매우 입지가 훌륭한 곳입니다. 철산자이 헤리티지는 광명시의 핵심 상권이 모여있는 바로 철산역, 그 철산역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고요. 철산주공 8, 9 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입니다. 오는 2025년 5월에 입주 예정인데요. 근데 최근에 입주를 앞두고 GS건설과 조합원들 사이에서 추가 공사비 부담으로 좀 갈등이 있어서 입주가 조금 연기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재건축 아파트 사이에서 이런 문제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는 하죠. 네, 다시 돌아와서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 스펙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재 34평 기준 실거래가가 13억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호가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로 보이기는 합니다. 총 384세대로 단지가 매우 크고요. 2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고층은 40층입니다. 평형대를 보시면 25평이 53%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34평이 36%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중소형 평형의 위주의 아파트로 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들이 단지 내 시설 커뮤니티에 많은 공을 들이는 것이 트렌드인데요. 정말 건설사마다 서로 경쟁하듯이 정말 멋진 커뮤니티 시설을 마련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 역시 대단지 규모에 걸맞게 다양한 시설과 조경을 디자인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가보면 어떨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네, 이어서 교통환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남 쪽으로 바로 갈 수 있는 7호선이 이 아파트의 가장 핵심적인 교통수단이 될 거고요. 고속터미널, 강남구청, 건대까지 환승 없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출근 시간대 오전 8시 기준으로 서울까지 소요시간을 한번 보시면 강남역은 37분 걸리고요. 신도림역은 15분, 그리고 시청역까지는 41분 걸리니까요. 거의 서울 시내 안에서 출퇴근하는 시간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이지만 교통 호재도 있습니다. 광명을 지나서 여의도까지 바로 연결되는 신안산선과 그리고 판교까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월판선이 공사 중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두 노선 모두 광명역까지 내려가서 타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시간이 확 단축되는 게 아니라면 사실 그냥 기존 노선을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자녀들 교육 환경도 나쁘지 않습니다. 도덕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화라는 것에 점수를 줄 수 있겠고요. 배정되는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서 학업 성취도가 좀 꽤 높은 학교들이 몇몇 있어서 전략적으로 잘 접근하신다면 괜찮은 교육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단지 기준으로 해서 도보권으로 갈 수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성취도가 다소 좋지 않다는 점이 조금 아쉽네요. 학원가는 철산역 주변으로 56개 중형급의 학원가가 있고 직선거리 4km 거리의 목동 학원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학원에서는 차량으로 여기까지 보내준다고 하니까 목동 학원가도 어느 정도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를 포함해서 철산 주공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철산역 주변에 위치한 그 상권을 이용하실 텐데요. 이용 인구가 많은 만큼 8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상가들이 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소형 상점 위주라서 대형 마트라든지 대형 쇼핑시설은 사실 서울 쪽으로 넘어가서 이용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조금 단점이 있고요. 가까운 거리의 종합병원은 1km 거리에 광명성해병원, 그리고 2km 거리에 고려대 구로병원, 구로성심병원이 있어서 의료 환경이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단지 앞마당에 기부 체납공원이 형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단지 기준 왼쪽 도로 건너면 바로 현충 근린공원, 그리고 오른쪽 도로 건너면 안양 청변이 쭉 연결이 돼 있어서
녹지 환경도 매우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명시 어느 동네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나 한번 보면요. 광명동, 하안동, 철산동, 소화동 순으로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 계시는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는 광명시의 북쪽 부분인 철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광명시를 검색해 보니까 광명시의 근로소득 증가율이 전국 1등이라는 기사가 여러 보였습니다. 곧 들어올 테크노밸리와 그리고 계획되어 있는 3기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광명시장님께서도 많은 대외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2010년부터 노후 아파트에 재건축된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서울 서부권 중심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그만큼 고급 인력 비중도 늘어남에 따라서 소득 증가율도 함께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 부동산에서 서울 접근도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겠지만 광명시처럼 도보로 갈 수 있을 만큼 너무 가까워 버리면 오히려 치명적인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건 바로 자족 기능이 상실된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렇겠죠. 조금만 이동하면 서울에 풍부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데 굳이 광명시 안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드물 겁니다. 기업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성격의 외곽 도시는 대도시에 기대서 이제 발전되는 형태가 되는데요. 광명시 역시 이런 허들을 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사업체 종사자 등급표를 보시면 둘 다 C 레벨로 하위 수준이죠. 보시면 5km 반경 내 법인 사업체는 광명역 주변에 조금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당연히 광명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광명시의 자족 기능 발달을 위해서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죠. 바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입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준공돼서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고요. 위치는 광명시의 아랫부분에 거의 100만 평 규모로 계획적으로 4개의 지구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를 통해 일자리 13만 개 이상의 경제 자족 도시, 그리고 50만에 이르는 서남부 대표 도시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일자리 13만 개는 사실 용인, 수원보다도 더 많은 숫자라서 사실상 달성이 쉽지는 않겠지만 광명시의 노력에 으쌰으쌰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 입주 후 3년 내에 광명시 공급 물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파트 공급 물량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단기적으로는 가격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챙겨봐야겠죠.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광명시의 물량은 2025년 올해에 집중되어 있어요. 내년부터 확 줄긴 하겠지만 여전히 2027년까지 적정 수요를 넘어서 공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도권 3년 이내 공급 물량 분포를 보면 광명이 1위죠. 더 멀리 보시게 되면 광명시흥 3기 신도시도 들어서게 된다면 공급 물량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건 좀 더 먼 미래지만요. 그만큼 광명에 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의 선택지가 많아지는 것이니까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집값 상승을 누르는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다른 시각에서는 서울 공급 물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아마 광명시 물량도 다 소화가 될 거라는 그런 의견도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와 광명시가 조금 더 가까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저도 서칭하고 분석하고 영상까지 찍으니까 제 머릿속이 더 클리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망고 언니의 원포인트 써머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는 성장성, 교통, 교육, 생활 편의에서 특별히 어느 한 군데에 치우치지 않고 각 영역 모두 평균 이상의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약간 모범생 단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는요. 테크노밸리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부동산 자체의 가치가 상승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주변의 대대적인 재건축 사업으로 노후 환경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13단지 재건축이 되기 전까지는 이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가 대장 아파트로서 매매가를 이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기대될 수 있는 포인트고요. 반면에 아쉬운 점은 직접적인 교통 호재가 없다. 모두 광명역으로 몰려있죠. 그리고 도보권 중학교 학업 성취도가 다소 낮다는 점.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이 여러분의 아파트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